이상한 물건 아니라니까요. 저희 엄마가 쓰던 거예요. 지난번에 친정 갔다가 안 쓰신다고 하길래 제가 들고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머님은 명품백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사돈이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왔다는 거야?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물건 상태 괜찮잖아요. 잘 됐네. 엄마 명품백 하나도 없잖아. 너희들한테는 내가 거지로 보이니?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4세 김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남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살았고, 특히 궁상맞은 짓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김 씨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며느리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적선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고, 선의로 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그런 건 중요한 문제도 아니었죠. 며느리에게 아기가 없더라도 본인을 우습게 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김 씨에게 선물이라며 건넨 명품 종이백에 들어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그것이 사돈이 버리려고 한 낡고 냄새나는 명품 가방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김 씨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검소함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어 지난 날이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대체 며느리는 평소 김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런 물건을 선물이라며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김 씨에게 자격지심이 있냐며 오히려 섭섭하다는 며느리였고, 그런 태도를 보니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참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평생 지역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벌이에서도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래서 더 아끼고 모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 있는 아들에게는 교육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좋은 대학까지 졸업시켰죠. 지금까지도 김 씨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형편은 되고 부자는 아니지만 크게 부족함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 씨와 남편에게는 당연하고 익숙한 생활이지만 검소하게 사는 것이 남의 눈에는 궁상맞아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김 씨의 아들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미리 3년 정도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도 얼굴을 본 적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참한 인상이라 아들과 결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드디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김 씨는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집에는 처음 와보네요. 예비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이리저리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밖에서 만나 밥을 같이 먹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무엇이 신기한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눈을 떼지 못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눈길을 따라 김 씨도 오랜만에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김 씨의 집은 정말 평범한 일반적인 아파트였습니다. 특별할 것이 전혀 없는 10년이 훌쩍 넘은 20평대 서민 아파트였죠. 그래서 집안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예비 며느리의 시선에 김 씨도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너 온다고 해서 이것저것 차려봤는데 입에 맞으려나 모르겠다. 처음으로 집에 초대한 예비 며느리를 위해 김 씨가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특별히 한우를 사서 불고기도 만들었고 꽃게가 제철이길래 꽃게탕까지 끓였어요. 김 씨가 정성 들여 준비한 밥상에 며느리도 기분 좋아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앞으로의 결혼 준비 일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좋은 분위기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네 집이 조금 잘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신기했나 봐요. 어제 집을 너무 빤히 구경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네요. 아들의 그 말은 예비 며느리의 집이 부자라서 김 씨의 집을 이리저리 구경을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아들의 말만 들어보면 김 씨의 집이 허름한 낡은 집인 줄로 알았겠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집은 28평으로 연식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김 씨의 살림 솜씨로 정성스럽게 가꾸며 사는 집이었어요. 엄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인간적인 것 같아서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렸습니다. 김 씨도 눈치가 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점점 더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양가 부모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도 불쾌한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안사돈은 전업주부였고 바깥 사돈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안사돈은 얼굴이 꽤 여유있고 좋아 보였어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얼마 후 제대로 대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김 씨는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촌스럽게 남자가 집을 꼭 해와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집 식구가 원래 좀 그래요. 김 씨도 내심 반반 결혼을 하게 되면 나쁠 건 없다는 생각이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소리는 언뜻 듣기엔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둘 중 여유 있는 집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집 해주는 것 정도로 거들먹거리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안사돈의 말에 김 씨는 물론이고 옆에 있는 남편까지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죠. 집은 저희 쪽에서 해도 되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으세요. 우리 딸 이야기 들어보니 아무래도 조금, 아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튼 저희 쪽에서 집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위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죠. 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집을 해온다는 소리였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김 씨 입장에서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교양 있고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 좋게 들리진 않았으니까요. 그 말투 속에 김 씨의 집안을 내리깔아보는 듯한 느낌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뉘앙스를 눈치 못 챌 사람은 없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옆에 있는 아들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자기 부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그 내용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김 씨는 자존심이 상했고 얼굴이 확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멀쩡한 직장에서 평생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고 덕분에 노후 준비도 탄탄하게 해놓았을 뿐더러 아들을 장가 보낼 능력 정도는 충분했어요. 물론 서울에 10억 넘는 아파트를 현금으로 사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수준에서 남들이랑 비슷하게 해줄 수는 있었죠. 상대 쪽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김 씨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께서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쪽도 절반은 부담할 수 있어요. 어머, 아니에요. 전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괜히 무리하실 필요 없으세요. 무리 아닙니다. 혜진이 통해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김 씨의 단호한 말에 사돈 부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찼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김 씨는 그런 도움은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집을 사주는 대신 김 씨의 아들에게 잘하라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참고 있을 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이후로 상견례 자리는 속 편하게 웃으며 밥을 먹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애써 웃었지만 괜히 마음 한켠에 무거운 짐이 얹혀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아들이 하자는 대로 넘어가자 말하더라고요. 진짜 그 집안이랑 사돈 맺어야 해? 아까 선우 표정 보니까 아무 생각 없어 보이더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 나 진짜 너무 속상해. 완전 우리 집안을 무시하잖아. 기왕 결혼시키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적당히 넘어가자. 결국 김 씨는 남편의 말에 화를 풀었고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고 김 씨의 걱정과는 다르게 며느리와 별탈 없이 지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왠지 며느리가 불편하게 느껴졌고 가끔 집에 찾아오는 아들이 며느리를 왕비처럼 떠받드는 모습도 참 보기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죠. 김 씨도 요리를 그다지 즐기는 편이 아닌데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꽤 신경 쓰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오지 않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예전과는 문화가 달라졌을 뿐이고 김 씨도 서로 편한 지금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근데 이 소파는 언제부터 쓰신 거예요? 어느 날 김 씨의 집을 찾아온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엉뚱한 걸 물었습니다. 글쎄, 이 집에 들어올 때 샀으니까 거의 10년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김 씨는 결혼하고도 오랜 시간 전세를 살다가 남편과 돈을 모아 구매한 첫 집이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꽤 큰 돈을 주고 소파를 구매했어요. 아, 그냥 물어봤어요. 요즘 이런 디자인은 잘 안 나오니까요. 며느리는 이런 식의 말을 종종 하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의가 없는 말투는 아니었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김 씨는 기분이 점점 이상했습니다.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었는데 남의 속을 긁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죠. 워낙 김 씨가 가죽 관리도 잘했기 때문에 소파는 망가진 곳이나 흔한 가죽의 변색조차 일어난 곳이 없었어요. 김 씨 가족에게는 멀쩡한 물건을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바꾸는 것은 상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님은 계속 이 소파를 사용하실 생각이세요? 하긴 소파가 가구 중에 좀 비싼 편이긴 해요. 단지 돈이 문제가 아니었지만 며느리와 김 씨는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쯤 되니 사돈네 집은 재벌집이라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예전에 아들에게 물었을 때는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엄청 잘 사는 부자는 아니었고 중산층 정도는 되어 보였어요. 김 씨도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런 김 씨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김 씨의 집을 방문했고 그날따라 음식 차리기가 귀찮은 김 씨는 아들 부부에게 나가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약간 쌀쌀한 날씨라 김 씨는 안방에서 가디건을 걸치고 나왔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거 입고 나가시게요? 며느리의 반응에 김 씨가 더 놀라서 거울에 몸을 비춰보았습니다. 옷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며느리가 대체 왜 저런 반응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촌스러운 것 같은데 어머님 다른 옷은 없으세요? 항상 집 근처 외출할 때 입고 다니던 가디건이라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평범한 회색 가디건이고 별다른 무늬가 들어간 것도 아니라 촌스럽고 말고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김 씨를 보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여?
여보,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한번 가야겠다. 김 씨는 얼굴이 확 달아올라 안방에 들어와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고 이번에도 며느리는 썩 성에 차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김 씨가 은퇴를 했지만 30년 넘도록 직장 생활을 했었고 그때 입고 다니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엄청 수준에 떨어지는 착장을 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옷에 대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을 뿐더러 매번 무난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차림이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옷을 바꿔 입고 외출을 했지만 김 씨는 언짢은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아들이 결혼 전에 자주 김 씨 부부와 같이 갔던 갈빗집을 가자고 했고 세 사람은 집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갈빗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후 택시가 도착해서 김 씨가 계산을 위해 카드를 내밀었는데 며느리가 그런 김 씨의 손을 밀어내며 본인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다 계산할게요. 저 돈 많아요. 어머님은 그 돈으로 새 옷 한 벌 사 입으세요.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싸늘하게 피가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그날 없었던 남편에게 해주었는데 남편은 며느리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거라며 괜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고 대답했어요. 김 씨도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아들도 없이 갑자기 혼자 방문한 며느리를 보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김 씨에게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이게 다 뭐니? 제가 하나하나 골라서 챙겨온 거예요. 안 입는 옷이니까 부담 없이 받으셔도 돼요. 옷? 아니, 갑자기 옷을 왜 주는 거니? 나 옷 많아, 괜찮아. 어머님, 저번에 그런 옷 말고 이젠 이런 거 입으세요. 하지만 그 옷들은 김 씨가 입기에는 너무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색상이 들어간 옷이었어요. 한평생 이런 옷을 입은 적이 없었던 김 씨는 괜찮으니 다시 가져가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옷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편하게 입으세요. 김 씨는 당장 다시 가져가라 말하고 싶었지만 해맑게 웃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옷도 아니고 본인이 입던 옷을 잔뜩 가져와 선물이랍시고 주는 며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일단 고맙다고 억지로 말은 했지만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쇼핑백에 들어있는 옷을 펼쳐놓고 살펴보니 김 씨의 기분은 더욱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안 입는 옷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버리기 직전에 옷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선물해준 며느리 입장도 있는데 버릴 수도 없어서 옷장 한 구석에 쇼핑백 채로 던져놓고 말았죠.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고 며느리는 한 달에 몇 번씩 김 씨의 집을 찾아와 선물이라며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주고 가버렸어요. 구두나 운동화를 주기도 하고 어느 날엔 화장품과 향수를 잔뜩 주고 가기도 했었는데 전부 며느리 본인이 쓰기 싫은 물건들을 모아서 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남이 신던 신발을 신거나 쓰던 화장품을 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깨끗하지도 않고 김 씨의 취향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옷은 얼떨결에 받긴 했지만 더 이상의 이런 선물은 받는 입장에서도 곤란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집에서 굴러다니는 못 쓰는 물건들을 김 씨의 의견도 묻지 않고 가져다 주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런 거 가져오지 마라. 괜찮아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다니까요. 부담이 아니라 왜 자꾸 쓰던 걸 주는 거야? 아, 새 거가 아니라서 그러신 거예요? 새 거든 헝 거든 안 줘도 되니까 가져오지 마라. 남이 쓰던 물건 자꾸 받아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니? 김 씨의 그 말에 며느리는 울먹거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그런 의도로 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전부 제가 아끼던 것들이고, 이젠 저보다는 어머님이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요. 정말 서운해요. 어머님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게 싫었던 건데. 정작 무시는 며느리 본인이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일단 김 씨는 며느리를 달랬어요. 급기야 울음이 터져버렸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혜진이가 좋은 마음으로 선물한 건데 왜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김 씨는 기가 막혔지만 며느리 우는 모습까지 본 이상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걔가 쓰던 물건 자꾸 줘봤자 내가 그걸 어떻게 입고 다니니? 앞으로는 마음만 받을게. 김 씨가 아들을 설득했고 며느리와의 오해도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후 김 씨의 생일이 되었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만나 깔끔한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생일이라고 시간을 내어준 아들 며느리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며느리가 내민 선물을 받자마자 김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드리는 생신 선물이에요. 며느리는 커다란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을 내밀었고 너무 큰 선물에 김 씨는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순간 며느리가 지난 일이 미안해서 명품 선물을 준비한 줄 알았어요. 엄마, 그게 원래 500만 원이 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 뭘 그렇게 비싼 걸? 대답을 하고 나니 아들의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원래 500만 원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김 씨가 쇼핑백을 열어 확인을 했고 순간 얼굴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굳이 꺼내어 확인을 하지 않아도 새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체 뭔데 그래? 한번 꺼내봐. 남편의 재촉에 김 씨는 가방을 천천히 꺼냈어요. 그러자 그 가방을 보고 남편까지 얼굴 표정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저희 엄마가 쓰시던 건데요. 직접 친정에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머님은 명품백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사돈이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왔다는 거야?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물건 상태 괜찮잖아요. 잘 됐네. 엄마 명품백 하나도 없잖아. 아들과 며느리의 말에 김 씨는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었죠. 며느리도 아들도 좋다고 웃고 있었고 김 씨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지금까지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대충 참고 넘어가라는 입장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도저히 아닌 걸 알게 되었죠. 한 번도 명품 가방을 사달라 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돈이 쓰던 손때 가득한 낡은 가방을 선물이랍시고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선의로한 행동이 아니고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았죠. 너희들한테는 내가 거지로 보이니? 결국 참다 못한 김 씨의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도 깜짝 놀라 쳐다보았어요. 그 와중에도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원래 명품백은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해요. 그럼 가져다 팔지 왜 나한테 가져와? 아무리 비싼 명품이더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돈이 쓰던 물건을 적선받는 기분이라 너무 화가 났습니다. 김 씨는 물론이고 남편도 말이 없어지고 화가 난 것처럼 보였죠. 명품은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가 없으니 안 사는 거야. 이런 게 날 생각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 어머님, 좀 쓰던 거면 어때요? 어차피 명품인데. 길바닥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이 더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엄마,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좋은 날에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돈네가 아무리 김씨네보다 돈이 많다고 해도 어차피 결혼할 때 똑같이 절반씩 보탰는데 어째서 이 정도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지금까지 궁색하게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로 해서는 김씨가 어떤 기분인지 모를 것 같아서 직접 알려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김씨는 차 트렁크에 한가득 물건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집에 도착했고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라 집은 비어 있었어요. 아들 집 아파트 현관 앞에 김씨 부부는 챙겨온 물건을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되어 쓰지 않는 이불 커튼부터 책과 잡동사니 등등 김씨의 집에 버릴 만한 물건들은 다 챙겨와 아들 집에 가져다 두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아들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다 뭐예요? 엄마 집에 있던 물건이 왜 우리 집에 와 있는 건데요? 그거 전부 내가 비싼 돈 주고 산 것들이야. 버리면 아깝잖아? 너희들 원래 그런 물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선물로 가져다 줬다. 이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쓰레기를 왜 저희 집에 가져다 두세요? 너희도 너희 쓰기 싫은 안 쓰는 물건 나한테 버렸잖니? 그럼 나도 이젠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 너희한테 버리련다. 아들은 말문이 막혔고 김씨는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아참, 며느리 말대로 우리 집 사정이 어려우니까 너희들 신혼집 구할 때 보태줬던 돈은 돌려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며느리나 사돈이나 우리를 불우이웃 정도로 생각하잖니? 김씨는 그냥 그 돈으로 부부 노후를 더 윤택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고 이젠 이런 아들을 위해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았어요. 돈 이야기에 아들은 당황했고 며느리나 사돈은 자기들이 미리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만들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대릴사위로 살던 말던 김씨 부부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큰 돈을 해줘도 무시를 당하는데 그런 아들 며느리는 없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